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토지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 토지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디벨로퍼 분들이라면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토지도 대출이 되는지, 얼마만큼 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우리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도 요즘 토지 투자를 조금 이렇게 기초반으로 공부를 좀 하면서요. 궁금한 내용이기도 했고, 저를 비롯한 또 대다수의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토지도 주택처럼 대출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문점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 질문을 한 1000번을 받은 것 같아요. 1000번을 받았는데, 토지마다 이제, 어떤 토지는 대출이 되고, 네네. 어떤 토지 대출이 안 되는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라, 네. 일단 바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땅을 산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대출이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정도 선이라는 건 다 아는데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평균 50%면 우리가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LTV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40%. 네네.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50%인데 네네네. 보통 한 절반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땅은, 이 땅은 대출이 되는데 왜 이 땅은 대출이 안 되냐. 그 땅에 대한 담보를 가치로 하고 있는데 그 땅을 이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는 그 땅에 뭔가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게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뭐 허가가 되냐, 대출이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하든 네네. 경매로 취득하든 우리 가면 사진 많이 보잖아. 카카오 맵을 보거나 그 네이버 지도를 보면 그냥 땅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가면 비닐하우스가 막 있는 경우도 있고. 아, 비닐하우스도 건축물로 인정을 받나요? 공작물. 아, 공작물. 걔는 이제 그렇죠, 공작물이죠. 그렇죠.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하고 기둥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또 공부했네. 네.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또 벽이 있어야지 건축물인데 허가 없이 건축물을 전했기 때문에 무허 건축물이잖아. 얘는 무조건 철거해야지만 되는 건데 무허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을 우리가 대출해 주냐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허 건축물, 뭐 비닐하우스, 뭐 묘지 이런 거는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라도 대출에 제한이 있군요. 그렇지. 제일 좀 많았던 게 묘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장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내가 매입하기 전에 임장해서 땅에서 대출이 얼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돈을 마련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를 그래서 임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 대부분의 은행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뭐 좀 국민은행, 좀 우리 은행, 네, 1금융권, 그렇죠.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네. 거기는 불법 무허 건축물을 쓰면 거의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불법 무허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하냐? 궁금하죠? 네네네네. 안 궁금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일단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서 건물이 있는데 저게 네.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궁금한 거지. 그거는 일단 지목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지목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목인데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건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건축물이 있다 해서 무허가 건축물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목 변경을 마지막에 하는 건데 지목 변경 안 해놓은 건물들이거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이 떨어지면 그때 지목 변경을 하는데. 건축물을 짓고선 지목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바뀌는데 그 사람이 안 해놓은 거야. 왜 안 해놨냐면 재산세 안 내려고. 지목 변경이 만약에 전인데 대로 바뀌면 개별 공시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개별 공시가 올라가면 재산세 기준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같은 재산세가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전월주택 있거든요. 그 지목이 장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대여야 되는데 장이나 농지인 상태에서도 건축물을 올려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먼저 바뀐 상태에서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아. 마지막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어놓고 네. 나중에 가지고 가서 이제. 네. 그래서 전이어도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 하고 건축물 대장을 뜯어봤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뜯어봤는데 안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그 도로보다 낮아요. 낮았는데 건축물이 있어. 일반적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 성토를 하고 나서 올려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가 되려면 도로보다 높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죠. 낮은 데다 전놨으면 지나가서 보자마자 저 무허가 건축물인데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묘지 같은 경우나 철탑 이건 거의 대출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또 들으신 분들은 또 절대 안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게 묘지는 어떤 관리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또 묘지를 이장하겠다라는 전제하에 또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은행이 어떤 은행의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라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헐어야 되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안 헐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헐지 않고도 대출 가능한 경우가 1금융권은 좀 약간 빡빡해요.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야. 네네. 그럼 이제 그 건축물에 아마 누가 들어가 살겠죠? 그럼 그 사람을 소액 임차 보증금 정도는 빼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땅이 한 10억짜리 땅인데 임차 보증금이 한 3천, 예를 들어서 5천 있어. 그럼 5천만 원을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을 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임차 보증금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내고 있는 그 보증금이 5천이다. 그럼 이제 그 5천을 제외하고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9억 5천 정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대출을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세로 따지면은 보통 우리가 시세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시세라고 하면 이 땅이 현재 시세가 얼마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시세의 90% 정도가 감정가가 나와요. 시세의 90% 정도 감정가가 나오는데 그 90% 감정 가격에 보통 한 70%? 70% 정도가 이제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의 70%가 아니라 시세에 따른 감정가의 70%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시세에 따른 감정가가 있으면 그 감정가의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공식으로 하면 시세가 1억이에요. 1억이면 90%면 9천만 원이잖아요. 네, 9천만 원이 감정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70%야. 그러면 9천만 원에 70%에 97에 63. 6,300만 원 정도가 대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땅 가격이 얼마 나와요? 그럼 시세 한 60%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 정도로 보면 네,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처럼 따지는 게 그냥 63%. 그래서 97에 63이잖아요. 90에 70을 또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세의 63%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시세의 가장 63%. 근데 공식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금융권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 있어도 대출 가능한 은행 조견표 제가 그때 대출 때문에 알아봤을 때 제가 만들었던 그 자료였는데 종류가 전답, 대지, 잡종지, 뭐 공장용지, 뭐 목장용지 다 돼요. 무허가 건축물 있는 토지도 되는데 일단 일반 시세가 5억 정도 이하여야지만 100% 시세 인정해 줍니다. 근데 서울은 시세 한 75%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땅값이 비싸잖아. 네네네. 시세 75%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데 경기로 내려가면 조금 약간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속도가 낮으니까 서울은 거래가 많이 되니까 확인이 잘 되는데 외지로 갈수록 그렇죠.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거래 시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많은 서울, 뭐 부천, 인천, 경기는 대부분 이 정도 선으로 하고 신용도가 너무 떨어지면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세로 인정하기 힘든 외곽 지역일수록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없이 떨어져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자 납입 능력만 되면 거의 소득 증빙이 되면 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 매달 얼마씩 들어온다라는 그런 것만 인정이 되면 거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한 6%에서 7% 정도가 연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라고 하면은 연 6, 700 정도. 네. 700 정도. 그럼 이제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6천에서 7천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질문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 대표님, 토지는 대출이 예전에 제가 토지를 매입할 때 대출이 50%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토지를 매입해서 꼬마 빌딩을 지어 보려고 하는데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고. 이 질문은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는데 더 받을 수 없냐? 그치.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또 배운 건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한 50%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해줬던 분인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좀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매는 우리 경매를 많이 이용하는데 매매는 거의 담보대출이 토지에 있는 현재 가치에 따라 한 40-50%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 경매로 하게 되면 그 경락 잔금 대출이 있어요. 네네네. 그 잔금 대출의 낙찰가에 보통 우리 7-8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낙찰을 받으면 네네네. 8억 정도가 대출이 돼. 그냥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토지는 경매로 많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땅. 보통 이게 한 그 주택으로 따지자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대출을 비규제 지역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올려주는 말씀이시네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로 이용한다면. 그래서 이제 굳이 땅을 매매로 안 사도 내가 지려고 하는 지역의 위치가 여기 딱 정해져 있는데 마침 또 토지 그쪽에 나왔어. 맞으면 경매로 취득해서 대출 많이 일으키면 내가 현금이 많지 않아도 대출로 또 토지 취득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대출을 더 끄집어내죠. 토지가 더 올라가면 대출 가격을 좀 더 더니까 건축비 충당하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많이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다음 표거든요. 네네네. 이 표가 그거야. 토지담보대출을 어떻게 받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냐? 그럼 보통 감정가를 산정해요. 근데 감정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90% 정도. 그렇지. 90%. 그거에 그 감정가의 7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시세 63% 정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 공식이 감정가는 얼마냐? 그러면 시세의 90%. 그럼 이제 시세의 90%가 감정 가격인데 거기에 한 70%를 대출해준다. 그러면 97에 63이니까 시세의 63%가 되는 거지. 네네네. 머리 똑똑하신 거네요. 1억의 토지를 매수한다면 시세가 1억이었어. 6,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3,700만 있어도 그렇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1억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출이 얼마 나올지 궁금하니까 명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 정도 나오면 내가 한 4천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1억이면 6,300이 나오니까 그래도 한 4천 좀 넘게 현금을 준비해야 한 6천 정도까지는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많이 안 나와서 5,500이 나왔다. 그럼 나는 이제 한 5,500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시세의 60%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교수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또 다른 질문을 또 주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네. 그럼 이런 그 토지담보대출이 내가 만약에 추후에 집을 사거나 할 때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이미 이거 토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네네네. 다른 데서 또 대출을 뭐 제재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토지 하나로 한정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 어디서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토지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상관없어요. 없으시다 네, 상관없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을 때 1금융권을 쓰는데 네네. 토지는 1금융권보다는 우리 2금융권 있죠. 신협, 농협, 우리 많이 안 들어본 그 신협, 농협, 뭐 그런 뭐 수협 이런 데 있죠. 축협 뭐 이런데. 축협이 이제 수협을 합쳤는데. 수협을 합쳐졌죠. 근데 거기서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할 게 보통 이제 아파트는 KB 시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시세 보고 그거에 그냥 뭐 LTV 뭐 70, LTV 뭐 60 이렇게 해서 대출해 주잖아요. 이제 1금융권은 도심지 내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방에 있는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걸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감정가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시세가 1억인데 진짜 이거 1억이야? 잘 모르니까 60% 잡는데 근데 여기 신협이라든지 농협은 그쪽 단위 농협이잖아요. 잘 알잖아. 그러니까 1억 맞아. 우리는 대출 더 해줄게. 그래서 이 금융권이 그래도 약간 리스크가 좀 덜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출이 좀 더 잘 나오니까 이제부터 두 가지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 아파트 대출은 1금융권, 토지 대출은 2금융권. 그래서 공식처럼 내가 결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어디 간다 이렇게 하면 돼. 아파트 대출은 뭐 신한은행, 그렇죠. 신한은행, 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렇죠. 네, 뭐. 이제 걔네들은 어차피 KB 시세를 쓰니까. 근데 이제 토지담보대출은 그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수협이나 수협, 신협 등에 가는 게 가장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토지도 담보대출이 잘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어디 은행이 좋은지 말씀드린 거고 지역에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개념이 좀 잡혀 있으면 땅 살 때 내가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좀 쓰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때
있는데 1금융권에서 받는 것보다 2금융권에서 받을 때 이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세기는 한가요? 그렇죠.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좀 높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이제 커지면 뭐 10억, 뭐 20억 가버리면 이자가 이제 좀 높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소액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금액 단위가 낮기 때문에 이게 1금융권하고 2금융권 갔을 때 그게 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4%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연 3.8, 4% 정도예요, 아파트가. 근데 토지는 한 5, 6%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한 2% 정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억이면 200만 원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0억이면 2천만 원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얼추 맞습니다. 네네. 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 오늘은 우리 디벨로퍼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찬 내용으로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얘기, 정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우리 고상철 대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도 또 빌드프로와 함께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